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8일입니다. 오늘 제가 시황 리뷰를 드릴 텐데요. 항상 이제 왔던 그런 고질병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항상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이걸 좀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보시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생각보다는 최근 거래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간 거래량 중에서 가장 적은 거래량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제가 과거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래대금 추가하면요. 거래대금 보면은 지금 오늘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어때요? 거의 극소값에 해당이 되죠. 극소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월 달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은 이런 거래대금이 극소인 값이 보이게 됩니다. 과거 사례를 좀 보게 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이 3월 달, 4월 달에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거래대금이 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1분기 때 사실은 뭐 내부자들의 정보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외국인 투자자분들은 정보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고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서는 투자를 하거나 밸런싱 조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극소값을 보이게 됩니다. 저 다 이전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예외죠. 2020년도니까 여기는 이제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를 하고요. 좀 더 과거를 좀 제가 보여드리면은 예, 2019년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도 보게 되면은 이 4월 달에 거래량이 이제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월까지. 그러다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면서 거래 대금 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항상 이랬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랬습니다. 왜냐면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실적만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 이제 어떤 상황이 나오냐? 환율이 지금 보시면은 1200원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상당히 높은 가격대이지만은 과거 사례를 보면 1200원대는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환율은 맞지만 항상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2020년도에서도 환율이 이렇게 높았을 때가 있고요.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그 전에도 1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다 있었어요. 고환율 위치는 맞죠. 하지만은 현재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이제 투자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들어오더라도 뭘 보고 들어오냐면 실적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공매도의 타깃이 바뀌는데 원래는 공매도의 타깃이 정해져 있다가 예상보다 공매도가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공매도 리밸런싱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적이 좋아짐으로써 그 종목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상환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상환 비율을 조절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매도의 그 타겟이 바뀝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 타겟이 바뀌고 거래량의 감소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잘 보시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주요하게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가장 중요한 위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최근에 PCB 관련 종목들도 그렇지만은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기업과 칠 수 없는 기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거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신용을 그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뭐 심택과 공매도를 지금 나오지 않는 이 코레서키드랑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셔서 투자하시면은 뭐가 더 유리한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나게 되면은 아마 거래량이 크게 실릴 거예요.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그때부터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이제 보시게 되면은 4월 달부터 이제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4월 달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은 특히 환율이 높았을 때 이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거래량이 없는 것이 이제 불안한 상황 맞아요. 맞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정말 괜찮은 종목이라면 실적을 기대할 만한 종목이라면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반등 폭이 상당히 쉽진 않은데 그것이 지금 미장과는 어느 정도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고 다만 어, 너무 심한 하락이 아니라면은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주는 그런 위치에는 해당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전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굳이 지금 이런 시장에서 살 필요는 없다. 그것이 좀 제 생각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들 화장품 관련 종목들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심스러운 상태예요. 조심스러운 상태인데 실적이 좋다, 나쁘다, 리오프닝 관련해 정말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로 판단이 되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그 거래량이 다시 주가가 되돌림이 나왔을 때 그때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의아한 점은 과연 이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정말로 사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종목이라고 좀 봐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정말로 위기 때 매수를 하는 것이고 애매한 시간에 내가 매수를 하려면은 정말로 긴 시간 내가 5년 10년 장기 투자로 분할 매수 해가면서 들어가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지만은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지수와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좀 이런 눌리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는 실적과는 무관하게 어떤 대내적 그런 성향이 특히 이제 삼성전자 내부의 성향의 어떤 일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거래대금이 이제 폭발할 시기가 이제 다음 주 정도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슬슬 이제 레포트가 나오고 실적 발표가 나오기 하루 이틀 전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미리 매수를 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가 생기게 되고요. 그걸 따라서 이제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오버슈팅하는 종목들 잘 지켜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신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